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43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 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어제 한강 작품의 채식주의자에 이어 소년이 온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온다 읽어보셨나요? 만약 안 읽어보셨다면 저는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지금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소년이 온다 제목에서 보면 온다 왔다도 아니고 간다도 아니고 온다입니다. 현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년이 상징하는 거는 이 책의 배경이 1980년 5월 광주거든요. 그때 희생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소설의 이제 특이한 점은 동호라는 소년 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사건을 여러 사람의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동호라든지 동호 친구 또 죽은 정대의 그 혼령을 통한다든지 또 은수 그리고 김진수 또 선주 어머니 이렇게 여러 명의 입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5.18 사건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때 희생되었던 사람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감정 그리고 그들의 살아내는 현재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여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 소설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화자는 소년 동호입니다. 동호는 15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평범한 소년이지만 친구 정대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정대랑 동호도 앞줄에서 섰다가 손을 놓치고 무서워서 동호는 이제 빠졌죠. 숨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대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그가 도청으로 갔는데 상무간에 희생자들의 시체가 많이 쌓여 있고 거기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은숙이나 김진수나 여러 사람 거기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는데 어리지만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여 자기도 손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은 끝까지 그 상무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소년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죽은 시신들을 또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또 그 사람들을 가족에게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찾아주기 위해서 애써요. 총에 맞았으니 얼마나 피투성이겠어요. 그 얼굴을 닦아주고 또 촛불을 밝히면서 물론 시체의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기도 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촛불을 밝혀준다라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슬픔이었겠죠. 하지만 사람은 사람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작은 소년을 통해서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호는 결국 그 희생당하지만 이 소설의 제목처럼 소년이 온다처럼 동호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동호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호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등장인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억, 양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웃음, 그리고 한 사람의 가족, 또 한 사람의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비극일까요? 동호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고 친구를 걱정해서 친구를 찾으러 갔고, 또 동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세상은 정말 왜 이렇지? 라고 그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런 상태에 소년은 많은 것을 또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평범한 시민을 또 이유 없이 이렇게 희생시키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어린 소년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나라는 국민에게 국가가 총을 겨루는 나라는 더 이상 정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호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꼭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희생했던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평범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이제 그 소년 동호의 친구 정대의 홀령으로 본 그의 입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동호 친구 정대는 자신이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옮기고 확인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봐요. 죽었다는 의식은 남아있는 듯한 그 시점으로 서술되고요. 우리는 정대의 그 홀령을 통해서 죽음을 매우 가까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죽어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정대의 메시지죠. 정대는 시신들이 번호로만 불리거나 또 무더기로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막 겹쳐서 쌓아놓는 거예요. 무더기로 쌓이는 그 현실을 목격하죠. 그 속에서 동호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닦아주고 또 이름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그런 인간다움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죠. 이 과정에서 죽은 자도 산자를 떠나지 못하고요. 산자도 죽은 자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국가의 폭력은 그 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도 하죠. 말할 수 없는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그 정대의 홀령이 증인이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작가는 정대의 홀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 죽은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것도 맞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그 정대의 혼령은 단순히 그 유령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할 수 없었던 희생자들의 증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정대의 혼령을 화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죄책감만 갖고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말을 못했지만 또 산 자는 산 자대로 생존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반수입니다. 생존한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겪고 생존한 사람들은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요. 또 그날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일을 겪고 침묵해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시간은 아직도 그 1980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그대로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은숙이나 김준수나 이런 사람, 살아남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작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화자가 바뀔 때마다 진실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는 희생자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그날의 공포를 견디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세상이 잃어버린 이름까지 끝까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시선 중에서 동호 어머니의 시선은 또 달라요. 한번 그 동호의 어머니 시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는 동호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서 그 소년이 온다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작품 전체의 정서를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호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들은 여전히 현재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상실은 끝나지 않아요. 한강은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희생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겨진 가족에게 평생에 걸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동호를 붙잡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국가폭력은 한 사람만 죽이지 않는다입니다. 동호 한 명의 죽음이 보세요.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잖아요. 어머니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광주의 비극이 수많은 가족에게 남긴 깊은 상처,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국가의 폭력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만큼 크고 오래도록 남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또 이웃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작가는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그 슬픔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동호가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에겐 한 번도 떠날 적 없었듯이 그 죽음을 죽음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내 잊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억을 이어달라고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호 어머니의 침묵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는데요. 정말 역사는 하나의 목소리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억이 모여서 비로소 진실이 되지요. 그래서 작가는 이 소설에서 한 명의 화자가 아닌 여러 명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울림처럼 우리는 잊혀지는 그때 그 일들을 잊지 말고, 만약에 우리마저도 잊는다면 그 사람들은 2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숨이 끊어졌을 때와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질 때는 2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2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한강 작가는 우리가 기억해 주어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절대 정치 소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치 소설이라면 뭐 5.18에 대해서 뭐 섬세하게 썼겠죠. 그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폭력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또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끝내 서로 사랑하고 기억하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우리가 그 시대의 그 비참함, 참담함, 또 아픔,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일, 이게 바로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남아 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에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의 소견이지만 여러분과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로 오겠습니다. 이 책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왜 노벨 문학상을 탔는지 우리는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내일 또 이제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